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27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개정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개장 이종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 및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의원의 6인으로부터 국제신문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허근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허근영 의원의 2인의 부의 요구로 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등 3건의 법령에 근거한 동구의회 제출사항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상우, 김미연, 김재현 의원이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개장의 의사보고와 같이 허근영 의원 외에 이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2월 2일 제327회 정례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부의 요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라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으로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위원장의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사일정에 2024년 11월 29일 의원 발의된 국제신문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허근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도서관 운영조례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포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영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동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의 개정에 따른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 위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거수 표결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법령과 부산시 및 우리 구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이익에 대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공적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포상의 영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회계연도 중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의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의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바로 해야 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상욱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 발언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정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 또한 그러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구는 법령에 맞춰 신중하고 철저하게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법정 지정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수행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지금과 비교할 때 연평균 6억 6,100만 원, 5년간 33억의 수지 개선 효과, 현행방식 흑자폭 186억, 공당방식 흑자폭 219억, 지방재정 확충 1.09%에 기여한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 방식인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경영 능력을 입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수익성 제고 또한 기대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의 노하우 및 기술 촉진을 통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동구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8.6%입니다. 인구 증가와 젊은 층의 유입은 동구의 숙제이지만 늘어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정책 또한 동구의 선순위 과제이며 그중 1순위는 복지는 노인 일자리 공급입니다. 공단 설립을 통해 가려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의 대다수는 일회성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소득 증가와 복리 향상, 더 나아가 지역 상권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단 설립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구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을 통한 북항 일원의 변화와 함께 각종 도시재생사업, 자천동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자천 어울림 복합 플랫폼, 순환형 임대주택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전문적으로 되어가지만 공무원의 수는 법에서 정하는 바 한정적입니다. 공무원 1인의 관리하는 시설물이 늘어간다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은 감수해서 해야 했던 주민의 불편함도 공단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동구는 수중산, 구봉산과 부산항 앞바다로 이어지는 배산 임해의 환경 속에 지속가능 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녹지 공간 조성, 원도심 재도약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하부시티 동구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이러한 동구의 미래를 위해 2022년부터 직원들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단단히 다져 앞으로 급증하는 시설물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동구가 맞이할 미래 세대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 발언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의원님의 찬성 토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조례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나 사업, 모든 절차에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때가 잘못된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였다고는 하나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증명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너무나 많이 겪었던 상황이었고 시기가 잘못되어서 적절한 때에 제대로 시기를 놓침으로써 아니면 시기가 이른데도 섣불리 하다가 만약에 일어나는 피해 등은 구청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으면 당연히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민입니다. 그로 인한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 우리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짐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구의 예산을 보셨습니까? 16개 구군 중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16개 구군 1위부터 16위까지 나열하면 동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규모는 어떻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내용과 들어가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신 우리 이상우 의원님으로부터 다들 잘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과연 우리 동구에 적절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을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무엇이 빠졌고 어떤 게 추가가 되었는지 보시면 예산의 운용의 기조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본 예산을 먼저 살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런데 어떤 곳에 타이트하게 적용하느냐? 공무원 본인들의 복지, 기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들여서 그리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집행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의원으로서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훌륭하신 우리 이상우 의원께서 훌륭하신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고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할 만한 때와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음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있으므로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계 결과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동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정 제2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동구의회 정례 기간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건강한 양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신 재활을 촉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노동자의 복리 증진 도모 및 돌봄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총 사업비 대비 지원 한도 및 최대 지원금 현실화를 통하여 자력 정비가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2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경 정치하는 수정 2 재개발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의약품의 안전한 제공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음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동구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수정 2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 활동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던 당일 심야에 전 국민을 일거에 혼란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로 지방의회 일정마저도 보장받지 못했던 시간을 잠시 보낸 후 개회된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본위원회 전 위원들은 예정된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자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구의회 안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동구의회 제327회 정례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다시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동구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구민 여러분께 북한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 이루어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난 2년간 달려온 동구는 지속가능도시 하버시티 동구 ESG 비전을 함께하며 그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버시티 동구의 더 큰 발전과 혁신을 위해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고민하며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탄탄히 다지며 산적한 크고 작은 숙제들을 해결하였고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직원들과 고민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원도심 균형 발전의 가장 큰 숙제의 하나인 부산 진성 고도지구의 완화를 이끌어내었고 좌천 2와 범일 1 주거환경 개선지구 일부를 해제하여 삼복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으나 망향로 일원의 고도지구 전면 폐지가 될 때까지 동구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리겠습니다. 삼복도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게 해줄 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 초랑 168계단 하늘길이 12월 선보일 예정이며 원도심 최초로 삼복도로 도로 표지병 설치와 부산역 이면도로의
초랑 별이랑길 조성으로 동구는 안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드리고자 추진한 쿨링포그 설치와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은 생활 밀착형 전방위 동구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 통학로를 정비하고 안심 그림 숲을 만들어 즐거운 등굣길을 조성하였고, 시민마당에 새로 개소한 들락날락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물총놀이로 무더위를 날려버린 찾아가는 뻔 놀이터, 초량 다울림 실내 놀이터 등 동구에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의 소소하지만 큰 즐거움을 책임질 수정호동 주민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12월 운영될 예정이며, 또한 셋들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앞으로 수정호동 일대의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7월 개소한 초랑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는 독서, 놀이, 문화, 운동, 돌봄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으며, 초랑 168 계단에 위치한 168 더 데크의 야외 영화 상영, 동구 시민마당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 전시, 초량천 초리단길 버스킹 거리 공연 등 동구 일상 속 어디서나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돌봄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수정꿈모아센터는 삼복도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동구형 복지 시스템인 희망나눔 전방의 전동 확대 개소를 통해 나눔의 보람과 따뜻한 손길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연고자 해피엔딩 장례 지원 등 늘 구민을 위해 고민하는 동구만의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부산 타구로 확대 시행되며 타 지자체의 정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에 힘을 썼습니다. 전국 최초로 바다가 내려 보이는 친환경 숲속 놀이터 수정산 꿈자람터에 개장 반년 만에 약 2만 명이 방문하여 동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빈집 활용, 노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동네 ESG 센터는 부산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이 될 전국 최초의 우수한 자원 선순환 모델입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와 자매결연, 대만 연천구와의 국제우호협력도시 협정체계를 통해 양도시의 우수한 점을 배우고 상호 발전을 이끌어낼 동구의 새로운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동구의 노력은 지방자치 경영대상 최고 경영자상,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 일자리 경제부문 대상,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안전혁신부문 대상, 2024년 노인 일자리 구군 평가 최우수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부산시 평가 최우수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외부 여러 기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늘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맞이할 2025년은 그간 쌓아온 동구의 노력이 더 나은 미래로 나타날 혁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북한 재개발 2단계 본격 추진과 더불어
금융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동구는 금융중심지로 거듭나 1,000여 개가 넘는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12월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철도 지하 선도 사업에 부산이 선정된다면 단절되어 있던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지역이 연결되는 대변혁의 기회가 동구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반면 격동의 세월을 견딘 우리의 삶의 터전 삼복도로 원도심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북한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낮은 곳에서부터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정책의 다양성을 통해 변화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겠습니다. 동구의 주인은 주민임을 잊지 않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와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방세 세입 규모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우리 구도 전체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시름을 들고 미래를 준비할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행적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고령화 등 우리 구가 직면하고 있는 중장기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예산을 분산 투자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총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0.2% 증가한 3,827억 6,5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세입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재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0.1% 증가한 3,771억 8,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 의료급여,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6개로 올해 대비 약 17% 증가한 5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8억 1,7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5억 1,700만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의 기본 방향은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필수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중점 투자하고 대규모 사업은 연도별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 5개 주요 구정 운영 방향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편한 도시 동구를 위해 2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가장 낮은 곳부터 한 발 앞서 움직이겠습니다. 지방 소멸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가장 큰 숙제인 빈집 정비와 활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지대 노후계단 정비에 7억 원, 금성고압 이동 편의시설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자성로 하부 지하 통학로와 부산진 과선 인도교, 두산 포세이돈 아파트 앞 6교 엘리베이터를 연내 조성하여 보행약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지 주차장과 수정이동 제3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동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망향로 버스베이 조성과 안창마을 입구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일원의 도로 개설을 통해 일대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 하브시티 동구 조성을 위해 19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만의 ESG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장형 우리 동네 ESG 센터 2호점을 개설, 차별성 있는 ESG 홍보관을 만들어 동구만의 특화 사업으로 계속 확대하기 위해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 동구가 가진 천혜의 자원인 수정산을 활용한 복합 스포츠 단지 조성에 7억 2천만 원, 부산 진성공원 내 맨발 걷기 등 걷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과 함께 활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북항 진수공원과 초록의 자연을 되찾아가고 있는 초랑천 생태하천은 환경 개선 사업을 더해 주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동행도시 동구 조성에 2,47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 건물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도 살뜰히 돌볼 예정이며 초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험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 품위 유지비 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 1,032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빈틈없는 아동보육 지원을 위해 332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육아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6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동구 어디서나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계속하고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가족 문화체험의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동구의 네 번째 들락날락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며 전국 최초로 문학작품을 품은 이바구 계단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섭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거리를 리뉴얼하고 시민마당 특별전시, 드론쇼 등 동구 특화 행사를 통해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는 동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함께하는 동구를 위해 2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주민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 밀착형 칼갈이 우산 수리 사업은 다시 구민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며
구청 현장 민원팀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에도 늘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본격 설립 추진을 통해 급증하는 공공시설물의 전문적 관리로 주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는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가 2023년 12월 기준 226개 중 149위였으나 2024년 올해 11월 기준 53위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동구의 위상이 의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날로 격상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구정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와 우리 650여 공무원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동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동구의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빛이 되어 함께 빛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한 해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제신문 경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제신문 경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은 77년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언론으로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해온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신문은 심각한 재정난과 대주주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지역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제어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국제신문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안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음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제신문 경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희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희재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한 의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문은 77년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 언론의 상징이자 중요한 공론장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영난과 대주주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신문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역민의 권익을 지켜왔다. 또한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같은 주요 현안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부, 울, 경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담아내며 지역 언론의 사명감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 악화와 대주주의 직무유기적 행태는 국제신문의 이러한 역할을 방해하고 지역 언론으로서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현재 국제신문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부채는 연매출의 13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역 언론의 공익적 가치를 저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주주 능희선언과 이정섭 원장은 경영권을 진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매각 절차조차 비현실적인 조건을 고집하며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국제신문의 위기를 악화시키고 회생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의 기둥이자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국제신문과 같은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파트너다. 국제신문의 위기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신문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 지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언론으로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동구에는 국제신문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론장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대주주의 능희선언과 이정섭 원장은 국제신문 경영에서 즉시 손을 떼고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 절차에 착수하라. 하나, 이정섭 원장과 경영진은 국제신문이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 민주주의의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 2024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된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동구복지자각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건영 의원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근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부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부결되었으나 기금의 향후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유예가 필요하기에 기금 운영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본 의원이 수정 동의안을 부의코자 합니다. 이어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사항을 반영하여 동구복지장학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2029
2029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던 안건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자각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허건영 의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상욱 의원, 김미연 의원, 김재현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국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원 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청 업무 전반의 행정사무감사에 승인하신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는 지난 5년간 총 126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직 부족하며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시사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함으로 주민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는 특정 집단의 의견을 편중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의 수립 수단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민 참여와 지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지난 2023년 7월 3일부터 5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MBS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35%는 여론조사에 직접 참여 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여론조사는 우리 삶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통신 등을 통해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처 여론조 소개 여론 팀은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3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3%,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 70%, 민주주의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이다 74%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우리가 주민들의 실제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가 더 나은 지역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여론조사를 통하여 동구는 정책 추진에 있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행정 신뢰도가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근거제도 마련을 또 한 번 제안합니다. 더 나은 정보, 더 나은 알권리, 더 나은 주민 참여, 더 나은 주민 의견을 반영으로 동구 발전 정책 수립과 필요성,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로 동구의 미래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만 5분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이번 사태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전국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고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인데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은 안 그래도 살아가기 팍팍하고 어려운데 정치권은 사적, 정치적 욕심으로 대결만 하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해주면 안 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국이 안정될 때까지 중심을 잡고 묵묵히 동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민 중심의 행정이 맞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항들 중 너무 아쉬웠던 점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폐지의 건입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동구의 삼복도로를 오르내리며 실현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책을 통해 주민들에게 꿈과 배움 그리고 위로를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멈추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정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은 동구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였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많은 삼복도로 지역에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책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넘어선 주민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문화적 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2023년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민들의 사업 필요성과 만족도가 80에서 9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동도서관이 여전히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숫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혹은 차량의 노후화를 이유로 이 서비스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본질은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명확히 드러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결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물론 이동도서관이 오랜 시간 운영되면서 차량의 노후화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사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해 나갈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이 사업을 종료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동구는 고령 친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처럼 고령자와 독서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업을 종료한다면 그 비전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행정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동구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과거를 반영한 서비스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책이 찾아가는 여정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동구의 자산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 수준을 6개 분야,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매년 전년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며 지역별, 분야별로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 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도입 목적은 안전수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세부 지표로 위의 지표는 사망자 수 또는 사고 발생 건수 등의 결과 지표를 말하고 취약 지표는 위의 지표를 가중시키는 위해 발생 인적 물적 요인을 뜻하며 경감 지표는 위의 지표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방지나 대응을 위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하는 것의 기대 효과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 상승,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 유도,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등급이 없다면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되며 전년도 대비 3개 분야 이상 등급 상승 시 개선 정도 우수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 지표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지자체는 취약 요인별 연관 지표를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개선 사업을 통해 분야별 안전 등급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안전지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 자료만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내용만으로 안전지수를 산정하고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상대 등급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개선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도 하고 우리 구의 특성상 인구수가 적어서 인구 만명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상황인 타구가 생활안전지수가 상위이거나 감염병 지수가 상위인 경우, 화재 지수가 상위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 문제를 재접근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도 매해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안전지수의 수치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은 단기적으로 매년 유사한 사업을 지속, 반복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지역 안전지수의 세부 지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리 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화재 피해,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저감시설 확충, 근로환경 개선 노력,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의식 제고, 재난 관련 유기적 협력, 재난안전부서가 기피되는 실정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업무 효율성을 위해 더욱 신경 쓰는 등의 노력 하나하나가 뭉쳐진다면 결국 지역안전지수 또한 향상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 동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부 또한 이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인구 구조나 인구 규모별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역안전지수 산정 시 지역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 방법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 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하거나 우수 개선 지역에는 안전에 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발현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